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제6장 무식하게 풀기 브루트 폴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리즘 수업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 이제 설계 전략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6장 초반부에 이걸 쭉 설명을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이 알고리즘 설계 전략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전략, 그 특정 알고리즘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뭐냐? 여러 알고리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알고리즘 설계 전략들이 있죠. 브루트 폴스, 오늘 공부할 브루트 폴스 전략.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다 찾아보겠다, 이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정복, the divide and conquer, 쪼개서 정복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이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죠, 그죠? 계획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 어떤 표를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쭉 채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그죠? 그 리처드 벨만 교수가 이 뭐 보안 회사인가 뭐 그런 데 있어 가지고 딱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짓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방법이죠. 욕심쟁이 방법, 그리디 어프로치 혹은 그리디 메소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딱 한 개만 딱 찾아내고 또 한 개 딱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골라낼 게 없을 때까지 골라내는 전략, 이런 걸 우리가 그리디 어프로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적 백트래킹, 그래프의 탐색 기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뎁스 퍼스트 서치에 가까운 기법. 그 다음에 분기 한정, 대추적이나 분기 한정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브랜치 앤 바운드, 이건 백트래킹. 분기 한정 방법은 이제 Q를 이용해 가지고 브레드 퍼스트 서치, 너비 우선 탐색을 하는데 그냥 너비 우선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너비 우선 탐색이 아니라 베스트 퍼스트 서치, 최적 우선 탐색. 그래서 주로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 맥스 힙이나 민 힙 같은 걸 이용해서 탐색을 해 나가는 전략이었죠.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랜덤아이즈드 알고리즘, 랜덤 알고리즘, 혹은 프라보빌리스틱 알고리즘,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다 하죠, 그죠? 뭐 몬테카를로, 셔우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휴리스틱 알고리즘 많죠. 근사적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이렇게 그 당금질 막 해가지고 그 저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뭐 힐 클라이밍, 언덕 오르기 기법, 혹은 뭐 저거 그 뭐라 그러나 유전 알고리즘, 지네틱 알고리즘, 막 이렇게 유전 저거 번식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은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 근사적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정답을 못 찾더라도, 최적의 값을 못 찾더라도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막 이제 가지치기 하면은 설계 전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이너한 거는 빼고 우리가 이제 굵직한 거,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거하고 플러스해서 자료 구조가 깊이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 뭐 예를 들어서 트리, 혹은 그래프, 해싱, 또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요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요 설계 전략을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코테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코딩 인터뷰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학생들 학부생 수준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략을 알면 되는데 너무 또 전략에 집착하면은 안 됩니다. 불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뗏목을 이고 가지 마라. 머리에 이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전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충분히 학습했으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에 맞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전략과 지식과 사고 능력을 총동원해서 풀면 되지, 너무 이렇게 또 전략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야 되나,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되나, 그리디나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나 DP나 풀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정답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훈련해 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뗏목을 이고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시간에 배울 게 브루트 포스 기법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도 과제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번 주가 제일 어려워. 고비야. 이번 주가 고비다. 왜 그러냐면 브루트 폴스잖아요, 그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없어. 다 뒤져봐야 돼. 거기에서 성능을 높여야 돼. 퍼포먼스를 좋게 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 초과가 안 걸리지. 그러니까 테크닉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제일 고비입니다. 뒤에 거는 이제 어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풀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시간 초과도 안 걸리고 정답이 잘 나오는데, 얘는 단순 무식하게 풀기 때문에 코딩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나도 시간 초과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난 파이썬으로 하잖아. 파이썬이 제일 느리잖아. 자와 내가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클락 싱크 문제는 파이썬으로 풀딱 안 돼가지고 잡으라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대. 시간 초과 안 걸려가지고. 어쨌든 자,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다 따져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 순열, 퍼뮤테이션 문제가 그렇죠, 그죠?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 탐색해야 되는 경우 이거죠. 스티브 서치. 어떤 문제의 해결 공간, 서치 스페이스를 우리가 문제의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탐색 공간을 전부 탐색해 보는 것을 우리가 완전 탐색, 브루트 폴스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순열이죠, 그죠? A, B, C가 있다. 이 순서들을 조합해봐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라. 다 해봐야 되죠. 하노이 탑도 마찬가지죠. 하노이 탑도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원반을 여기에 다 옮기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죠, 그죠? 몇 분 만에 가느냐 하면은 그냥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옮기는 최적의 순서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다 해봐야 되죠.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문제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좀 고난이도 순열 문제는 이제 스택 순열 문제. 스택 퍼뮤테이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얘가 스택을 지나가서 나올 수 있는 순열 조합을 다 찾아내라. 그러면 그 순서가 이제 카탈란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카탈란수도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완전 탐색에 가깝고, 이 스택을 통해서 스택을 지나가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일반 ABC의 경우의 수보다 훨씬 더 숫자는 적지만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완전 탐색에서는 이제 순열 문제, 특히 스택 순열 문제, 우리 그 연생열 곱셈할 때도 해봤죠, 그죠? 스택 순열 문제 혹은 연생열 곱셈 문제에서 이 곱셈의 순서가 또 스택 순열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이제 풀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탐색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폼은 무식하게 돌리는 거죠. 폼은 10중 포로프 뭐 이런 거.
무식하게 폼 돌리면 다 나와요. 그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24다. x, y, z, w가 정수일 때 24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 이게 x가 0을 포함할 때, 0을 포함 안 할 때, 중복이 가능, x와 y가 x equal y 일 수 있을 때, x equal y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요 4개 정도 되면 폼을 돌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시그마 x100 이래가지고, 29 이렇게 해놓고, x1에서 x100까지 i equal 1에서 100 이래가지고, x1에서 i 100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라. 이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이제, 100중 포를 짤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기를 해야 되죠. 제기. 리커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기 함수라는 거는 정의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문제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그 중에 한 조각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제기로 호출한다. 즉, 다시 말하면, 제기 조건이 있고 종료 조건, 엑시트 컨디션이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는 기저 사례라고 표현하는데, 뭐 용어를 뭘 쓰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잖아.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에 도달하면 리턴을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 무한도프도니까. 그리고 이 최소한의 작업, 엑시트 컨디션이 아니면은 그 다음 답을 리턴하는 종료 조건을 제외한 이 나머지 솔루션을 재기 호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n 팩토리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개 예가 있죠. 그죠? 비둘기집 원리 뭐 이런 거 디자인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이 제기를 사용을 안 하면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1, 2학년 때 제기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제기를 사용하지 말고 포로 구해내. 그러면 더 어려워하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원소 중에서 m개를 고르는, 이건 뭐죠?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콤비네이션 n의 m. 이거 이제 수학 시간에는 콤비네이션 n의 m이 얼마인가 이거 이제 찾지만, 우리는 이제 그 콤비네이션 실제로 다 조합을 해내는 게 목표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얘가 n이고, n equal 4고, m이 2면, 이제 처음에 너를 줘가지고, 뭐 empty 리스트를 줘가지고, 이걸 픽트에 담고, 담아야 될 게 2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엑시트 컨디션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투픽이 0이면, 더 이상 담을 게 없으면, 이제 다 담았으니까 출력을 하고, 이 픽트에 다 담아놨으니까 출력을 하고, 리턴하면 되죠. 이제 엑시트 컨디션이 아니면 제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m을 픽트의 랭스만큼 줘가지고, 만약에 이제 m이 0이면은 0을 리턴하고, 아니면 픽트의 m-1 플러스 1을 리턴하도록 해가지고, 제일 작은 스몰스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요 스몰스트에서 n까지 넥스트를 어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기 호출을 하죠. 그죠? 한 개 빼고 제기 호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무브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A, B, C의 스택을, 퍼뮤테이션을, 이 픽트 저거는 콤비네이션이고, 퍼뮤테이션을 먼저 구현해 왔으면은 요거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퍼뮤테이션 하면 어떻게 합니까? A, B, C를 이제 퍼뮤테이션 할 D까지 해봅시다. A, B, C, D를 퍼뮤테이션 구하려면은 A를 먼저 선정해 놓고 B, C, D를 제기 호출하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A, B, C, D가 있는데 이제 A를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B를 선정하고 제기 호출을 하려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B, A, C, D 이렇게 이렇게 수합을 해놓고 B, A, C, D를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C하고 해가지고 A, B, D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호출하고, 이렇게 이제 내부 호출하면 D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내부 호출하면 그 모든 조합을 다 찾은 거죠. 그 퍼뮤테이션을 다 찾은 거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append를 해가지고 next를 append 해가지고 재교 호출한 다음에 끝났으니까 remove를 다시 해가지고 이 스몰 스테에서 n까지 돌면 되죠, 그죠? 왜 스몰 스테에서 n까지 도느냐? 안 그러면 중복이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보고 한번 돌려보면은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예제고, 예를 들어서 n equal 4하고 m equal 2라면 a, b, c, d가 s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empty string을 넘겨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next를 append를 하고 돌리면 a, b, a, c, a, d가 될 거고, 이 투픽이 2니까 이제 return 하면은 요거를 프린트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A를 remove 하고 난 다음에 B를 다시 append 하고, B를 append 한 상태에서 또 가면 이제 C와 D가 append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exit 컨디션을 만나서 출력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B 그 remove 한 다음에 C를 append 해가지고 C 돌리면 이제 남은 게 D밖에 없으니까 바로 return 되고, 그 다음에 D를 그 append 해가지고 가면 바로 empty string이니까 끝 해가지고 return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출력된 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 자, 이게 저거 OBS 스튜디오 띄워놓고 있으면 느려. 우리가 지금 뭐 콤비네이션 하고 있죠?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호잇 크자, 호잇 크자. 왜 이리 느려? 자, 우리가 이제 pick이라는 함수를 exit 컨디션에서 topick이 0이면 리턴 하도록 하고, 프린트하고 리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allest를 찾아서 그 smallest에서 n까지 append를 한 다음에 재교출하고, 그 다음에 remove 하고, 그래서 이제 4하고 2를 주면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입력을 0, 1, 2, 3으로 받는다고 보는 거죠. n을 4로 주면, 그러면 이제 01, 02, 03, 01, 12, 13, 23이 되고, 만약에 투픽을 3으로 주면 이렇게 012, 013, 0123, 123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콤비네이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A, B, C, D의 콤비네이션 2를 하라 그러면 굳이 이걸 문자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문자열 A, B, C, D 혹은 뭐 톰, 이게 뭐 톰이고 이게 제리고 이게 주니언이고 이게 KN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스와핑하고 막 그러면은 시간 많이 잡아먹죠, 그죠? 문자열 처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0, 0, 1이면 프린트할 때 0과 1을 출력해주고, 여기 1, 3이면 프린트할 때 1과 3을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숫자로 초당화를 시킨 다음에 다 풀어가지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실행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문제 풀기도 쉬워지고. 자, 그러면 좀 끊었다가 다음 문제를, 뽀글 게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대빨. 내 이 뽀글 게임 이거 푼다고 나도 또 머리 쉬는 줄 알았어. 잠깐
끊었다가 시작할게요.